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팁 허니버터입니다. 이름을 좀 바꿨어요. 허니버터 팁에서 팁 허니버터로.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오랜만에 돌아와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올리지 못했던 콘텐츠들을 이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의 시작은 추리 영역의 논리 게임 편입니다. 저는 이 영역을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신다는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영역에서는 숄트컷, 즉 빠르게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선은 오늘은 층 유형을 먼저 뽀갤 거예요. 그 순위, 뭐 순서, 누가 먼저 들어왔네, 누가 늦게 들어왔네 이런 것도 오늘 하려고 했는데 막상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서 오늘은 층 유형만 먼저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층 유형의 핵심은 경우의 수가 생기는 복잡한 힌트 말고 항상 고정되는, 픽스되는 힌트를 먼저 챙기자입니다. 예시를 들어봤어요. example 1에 있는 걸 보시면은 A와 B 사이에는 두 개의 층이 있다. 라는 조건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거 경우의 수 다 기입하실 거예요? 아니죠. 이거 조건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일단은 패스하세요. 그리고는 example 2에 보면은 C는 3층에 배치된다. 혹은 C보다 높은 층에 사는 사람은 2명이다. 이런 거는 핵 꿀팁입니다. 왜냐면 뭐 조건에 따라 변경되는 그 힌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구하려는 뭐 층 그림이나 이런 데다가 기입을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제가 좀 귀엽게 써봤는데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확대해서 봐주세요. 우선은 뭐 경비원 4명과 안내원 4명을 채용한다. 그런데 조건이 달려있네요. 짝짝짝짝. 그리고는 다음 중 성립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제가 질문부터 읽고라고 쓴 이유는 왜냐면요. 이러한 논리 게임에서는 다음 중 성립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말이 되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선지를 구하여라.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때문에 어떠한 케이스를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선지 문제에서 뭐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찾기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하면 많이 틀렸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도 문제를 꼼꼼히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다 풀었는데 이것 때문에 틀리면 진짜 어이없잖아요. 감점 놀라는데. 그 다음에는 가에서 바까지 주어진 힌트들에서 유의미한 정보부터 줍줍하자입니다. 보시면은 조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차례대로 다 고려를 하면서 문제를 풀려면은 물론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맞추되 뒤에 있는 세네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정보,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정되는 힌트부터 줍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에다가 빨간색을 칠해놨어요. H는 5층에 배치. 이거는 불변의 조건인 거죠. 따라서 저는 주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밑에서부터 1층이라고 생각하면 H는 5층에 배치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나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사실 모든 층 문제에서 이렇게 그룹핑을 할 때에는 이 조건이 꼭 나와요. 이게 뭐냐면 경비원이 만약에 1층에 있는데 경비원이 2층에 또 살 수는 없다라는 조건인 거죠. 즉 ABCD와 EFGH는 각각 한 칸씩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시죠. H는 5층에 배치됐어요. 그 말인즉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EFG는 여기, 여기, 여기 중에 와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즉 A, B, C, D는 이 자리에 못 온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감이 오셨어야 돼요. 봐요.
다음 중 성립하지 않는 것. 여기에 선지에서 보면은 B가 1층에 배치된다. B 1층에 올 수 있나요? 없죠. 그러므로 답은 4번입니다. 이거 허무하죠? 이거 저도 처음에 풀 때는 이렇게 못 풀었어요. 근데 다시 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가끔 댓글로 아이 뭐 이거 딴 거보다 쉬운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쉬운 예지만 한다. 근데요, 실제 시험장 가보세요. 이런 문제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 숏컷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경우에는 절대로 전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는 자만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쉬운 것만 하네 이렇게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실전에서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숏컷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유형이에요. 해설지에 한 페이지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인적성 문제에서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뇌 회전이 빠른 친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우리 선지 보시면은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말도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선지에서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 라고 끝나는 선지는 항상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약간 어조를 생각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위에서 풀었던 문제는 다음 중 성립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성립하지 않는 것을 찾는다는 말은 얘 빼고는 얘는 절대 안 되는 애야 라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가 4층에 배치. 이거는 항상 A가 4층에 배치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A가 4층에 배치가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없다 라는 거고 4번은 B가 1층에 배치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 되는 거죠. 어떤 어조인지 봐주세요. 때문에 우리가 다음 중 성립을 절대 안 하는 것을 찾는 유형에서 선지가 뭐뭐 할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는 발레를 찾으면 되죠. 발레 찾기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지가 나오면은 무조건 발레가 있는지 찾아보고 만약에 발레가 있어. 그러면 거짓인 거죠. 항상 거짓인 거죠. 이런 꿀팁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런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층이 1호, 2호로 이루어진 4층짜리 아파트 건물에 얘네가 살고 있대요. 아래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항상 거짓인 것은 얘도 항상 거짓인 거 찾는 거구나. 그리고는 조건이 쭈루루룩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런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고정되는 힌트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했죠. 이 중에서 고정되는 힌트, 제일 먼저 줍줍해야 될 힌트는 무엇일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바로 이거예요. B가구는 1호에 거주하며 B보다 낮은 층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없다. 자, 여기를 1호, 2호, 1, 2, 3, 4층이라고 봤을 때 B는 1호에 거주한대요. 그리고 B보다 낮은 층에 거주하는 가구는 없대요. 그러면 B는 어디예요? 여기 있는 거네요. 이렇게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볼까요? 1, 2, 3 바로 세 번째죠. 왜냐면 지금 B의 행방을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B랑 관련된 힌트를 가져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보시면은 C는 B와 같은 호에 산대요. 그리고 F와는 서로 다른 호에 거주한대요. 그러면은 얘네가 몇 층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C는 1호 여기 라인, F는 여기 라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네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웃사이더에다가 표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선지 봐야 될까요? 자, 1, 2, 3. 바로 이 두 개입니다. 일단은 F가 2호에 선다는 게 나왔죠. 그 상태에서 F 가구보다 높은 층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는 두 개입니다가 나왔으면은 F는 몇 층에 산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획가닥 하면은 F가 2층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는 1호, 2호죠. 그리고 가구의 수는 두 개가 높은 층에 있대요. 그러면 1호, 2호 한 층에 두 가구가 있기 때문에 F는 3층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F가 2호라는 거 알았고, 그리고 F보다 높은 층에 거주하는 가구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F는 여기네요. 정해졌어. 얘가 먼저 정해진 거죠. 그 다음에는 A 가구와 F 가구는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다. 그럼 A 여기네요. 세팅됐어. 이 정도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 나머지 저희가 보지 않은 마지막 이거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H가 여기 살 수도 있고 여기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남겨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를 봐볼게요. 선지 1, 2, 3, 4, 5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뭐를 제일 먼저 봐야 될까요? 제가 아까 추가로 알려드린 꿀팁에 의하면 바로 4번입니다. 4번 선지는 A 가구와 E 가구는 서로 같은 호에 거주할 수 없다.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에 해당하는 선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항상 거짓인 거를 찾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얘의 반례가 되는 케이스를 찾으면 되는 거죠. A와 E 이렇게 되네요. 같은 호에 살 수 있네. 그럼 뭐야? 이거 틀렸어. 그러면 정답은 4번. 굳이 모든 케이스들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한 꿀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조건에 따른 환경 세팅 후, 즉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저희가 뭐 층이나 이런 거를 그렸을 때 고정되는 그 힌트를 먼저 캐치를 하신 후 다른 힌트들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불가, 아까 말씀드린 할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하는 선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한 2분 걸려서 풀 문제를 1분이면 풉니다. 빠르면 30초 안에도 풀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정답률뿐만 아니라 전체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4일은 지났지만 이제 두 번째 14일이 시작되었어요. 정신 단디 붙들고 14일만 미친 듯이 해보자. 자, 썸네일도 바뀐 우리 팁 허니버터와 다시 한번 인적성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사항들도 제가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궁금하신 사항 혹은 이런 거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싶은 사항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논리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